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미국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엄포를 날리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중무장한 핵잠수함의 위치와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이란이 만약 도발한다 그러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호랑이의 으르렁거리는 포효하는 모습을 이란에 보여준 겁니다. 미국 해군은 21일 성명을 통해서 오하이오급 미국 핵추진 잠수함이죠. 조지아호가 이 페르시아만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날 성명문에서 핵잠수함의 존재는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모든 범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언제라도 어떤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또 핵잠수함 조지아호는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154기를 탑재하고 특수부대원 66명을 태울 수 있다는 사실도 공개를 했습니다. 외신들은 미국의 핵잠수함이 자신의 위치와 사진까지 공개하고 더불어 무장병력의 숫자까지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조지아호가 전함 포트로얄과 이지순항함이죠. 필리핀스의 호위를 받으면서 해협을 통과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이죠. 중동 산유국들의 주요 원유 수송로입니다. 북쪽으로는 이란이 있고 남쪽으로는 아랍에미리트와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핵잠수함 조지아호의 유력과시 함께 17일과 18일에는 미 해군과 공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립 해군 공군과 함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벌써 올해 들어서만 5번째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 공군의 RSAF F-15, F-15E 스트라이크 이글, 그리고 F-16C 파이팅 팰컨 전투기하고 미 해군의 시호크, 그리고 나이트호크 헬리콥터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잠 초계기인 P-8A 포세이돈도 공중에서 이들을 지원했습니다. 이란의 코앞에서는 핵잠수함이 유럽을 과시했고 그 배후에서는 미군과 사우디 연합군이 이란을 위협한 셈입니다. 이와 함께 이란과의 충돌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가지고 지난 11월 25일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걸프만에 배치됐습니다. 이 미 해군 5함대 사령부는 니미츠함의 배치가 이번 사안하고는 관계가 없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주둔 미군의 감축과 관련이 있다고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추가로 마키나 아일랜드까지 추가로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 이걸 보면 이란 사태하고 무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 해군의 항공모함이 니미츠함은 11 항공모함 비행단이 주둔하고 있고요. 2척의 페리급 호위함 그리고 5척의 이지스함과 편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키나 아일랜드 함은 시에리어 수직 이착륙 전투기 같은 30여 대를 탑재하고 있고요. 미 해병대 병력 1900여 명 그리고 M1A1 전차 5대 같은 이런 100여 대의 차량을 수송할 수 있는 강습 상륙함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니미츠 함에 마킨 아일랜드 함까지 동시에 아라비아에 떴다는 것은 언제든지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시그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 이란에 대해서 강경할까요? 미국이 이렇게 핵추진 잠수함의 사진과 위치까지 공개하면서 이란에 대해서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 11월 27일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있어 핵심 브레인이고요. 선구자로 알려졌죠.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암살된 다음에 이 중동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이 국보급 보물처럼 여기는 핵과학자인데요. 모센 파크리자데 지난 2011년 유엔에 의해서 이란이 핵무기 기술 획득을 위해서 노력한 주도적인 인물로 지목이 됐고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도 요주 인물로 지목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수도 테헤란에서 동쪽으로 40km 떨어진 소도시 아부사르드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바로 옆을 지나던 트럭에서 폭발물이 터지니까 승용차가 잠시 멈췄는데 그 순간에 테러 공격을 받아서 암살된 겁니다. 이 사건은 이란에 큰 충격을 줬고요.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한 보복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우리 와이타임스가 자세히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고 유튜브 동영상도 609회차를 보면 상세하게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지난 1월 3일 이란의 군부 실세이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버금가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권력자가 있었는데 솔레이만입니다. 이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이 이라크를 찾았다가 미군의 무장 무인기 공습에 사망을 했었는데 그의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향한 테러 움직임들이 있다는 점도 이번 무력 시위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동에서 이란 대리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도발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의 미국 대사관 등이 입주한 이 바그다드 내의 고도 경비 구역인데요. 이 그린존에 카투사 로켓, 이 카투사 로켓이 뭐냐면 구소련이 개발했던 다연장포입니다. 이 카투사 로켓 8발이 떨어졌습니다. 미사일은 대부분 주거 지역에 떨어졌고요. 이번 공격으로 이라크 병사 1명이 다치고 일부 건물과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서 대사관 부지가 다소 손상됐지만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라크 정부의 책임 세력을 처벌하고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프랑크 맥켄지 미 중부사령관도 이튿날 기자들한테 미국은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대사관 등 미국과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임무를 노린 이 로켓 공격이 적어도 39번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지원하는 이라크 민병대를 공격의 배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친이란 무장단체들은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이라크 정부를 압박해 왔습니다. 지난 11월 28일에도 미군이 주둔 중인 바그다드 공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로켓 발사 공격이 2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로켓은 공항이 아니라 민가에 떨어져 가지고 일가족 3명을 포함해 가지고 5명이 숨졌는데요. 이날 현지 경찰은 친이란계 시아파 민병대가 벌린 소행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친이란계 시아파 민병대인 카타입 헤즈볼라는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심해진 뒤로 주기적으로 미국 대사관을 비롯해 가지고 각국 대사관이 몰려있는 소위 그린존과 미국 주둔 바그다드 공항을 노린 공격을 감행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이란과 연계된 시아파 민병대들의 잇따른 공격에 대해서 미국은 군사보복 같은 강경 대처보다는 그동안의 경제 제재 방침 그리고 차라리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을 철수하면 어떨까 이런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1월 26일 무스타파 알카드 힘이 이라크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인에 대한 안전보장을 요구했고요. 만약 지금과 같은 위협이 지속된다 그러면 대사관을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서 20일 바람 살리우 이라크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하는 자리에서도 이 대사관 철수 가능성을 알렸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의 일시 철수 보도가 나간 다음에 28일 바그다드 공항을 겨냥한 로켓 공격이 또 이루어진 겁니다. 이라크 당국은 이런 미국 대사관의 철수설에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 직후 이라크 대변인실은 미국 정부가 다시 철수 계획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나섰고요. 가디언 같은 외신들은 이라크 알카이드 히미 총리가 유럽 국가들에게 미국이 대사관 철수에 나서지 않도록 설득해달라 요청했다. 그런 이 보도들을 하면서 이라크가 상황 수습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라크 정부가 우려하는 대로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을 철수한다 그러면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들의 승리를 선언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판단을 미국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미군에 의해서 축출된 이래 이라크 내 시아파 세력에 자금줄을 대면서 영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현재 친이란계 시아파 민병대는 이라크 정부군에 맞먹을 정도로 세력이 확대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결국 미국은 이란과 연계된 시아파의 민병대가 득세를 하지 못하도록 이라크 정부를 도와줘야 될 입장에 처하게 되니까 미국 대사관의 철수 대신에 이란을 직접 겨냥해 가지고 군사적으로 응징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적 강경 대응 방안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동안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 소극적이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마음을 바꿔먹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미국이 이란에 대한 무력 시위 차원에서 장거리 전략 폭격기인 B-50H 2대를 걸프만에 출격시켰습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52는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전략 핵 잠수함과 함께 3대 핵 전략 자산 중에 하나죠. B-50H 2대는 걸프만에서 2시간가량 머물렀는데요. 이란 영공에서 안전거리를 두고 카타르와 바레인 인근 걸프만 서쪽 지역을 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같은 지역 동맹국 전투기하고 합류한 다음에 사우디 영공을 거쳐서 박세일 미군 기지로 복귀했다. 이렇게 미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21일도 미국 노스다코타주 마이너 공군기지에 배치됐던 B-52 2대를 걸프만에 파견해가지고 동일한 무력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2차례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란에 대한 미군의 응징 의지를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핵잠수함 조지아호를 이란의 코앞 해상에 배치를 했고 또 니미츠 함하고 마킨 아일랜드 함까지 걸프만에 보낸 겁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강경 의지가 중국과 북한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걸프만에 실제 군사행동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준과 동시에 중국을 향한 강경한 대응도 미국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국 군사행동 의지는 곧바로 북한에 대한 확실한 압박과도 직결될 겁니다. 미국의 과거와는 달리 말로만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군사적 응징으로 분명히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란과의 대치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고 보면 압니다. 이렇게 미국이 강력한 경고를 했음에도 이란과 연계된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가 미군 시설이라든지 또는 미국인을 공격해 온다 그러면 미국은 곧바로 그 번거진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단행할 겁니다. 지난 1월 미국은 솔레이마니를 암살할 때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이 미국 대사관 4곳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솔레이마니 암살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도 우리는 미 대사관 공격을 비롯한 임박한 위협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었다라고 말한 바 있죠. 지금 이라크에서 이란의 사주를 받은 시아파 민병대들이 미국인에 대한 위협을 본격화하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도피하는 방식이 아니고 정면 대결로 군사적 응징을 통한 제압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사실은 미국 행정부의 생각이 기존의 방식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는 중국과 북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향해서는 앞으로 단순한 항행의 자유 시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남중국해를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고요. 또 북한을 향해서도 북한의 위협에 말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응징을 통한 비핵화를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야흐로 힘의 미국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이란만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에게도 같은 방식이 적용될지 그야말로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